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문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전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목 내역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감교부 5건과 불용용품 매각, 예금이자 수입 증대에 따른 자체 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억 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기정 예산에서 8억 6,345만 원을 감액된 198억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하반기 계획재정 세입 감소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지출 규모를 줄인 부분입니다. 344쪽 지역화 교재 개발입니다. 2024년도 초등사회과 지역화 교재 인쇄 및 배부 계약의 공개 견적에 따른 낙찰 차액 200만 원과 자체 절감액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나이스 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 시스템 유지관리비, 재복구 시스템, 원기역지 복제 훼손료 집행 잔액 등 6,0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행정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울산교육행정기관 통합누리집 구축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전산센터 방범 필름 시공 집행 잔액 등 2억 6,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 직속기관 운영비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공과금 부족으로 전기 요금을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금이자로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25억 9,86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0억 1,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울산교육과정 연구센터 설립 관련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울산교육과정 연구개발팀 운영과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학생용 교재 개발을 위해 3,4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지역화 교재 개발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지역화 교재 개발 예산 2,724만 원을 증액하고 울산지역 독립운동사 교재 개발을 위해 2,5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에서 510쪽입니다.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수업 혁신 세미나, 수업 공감 콘서트, 일몰 등 2억 6,3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에서 512쪽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 증진을 위해 소프트웨어 AI 교육 교재 개발 예산 1억 4,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에서 520쪽 울산 교육 정책 개발입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울산 교육 종단 연구를 위한 종단 연구 학술 용역 횟수 증가와 동향 분석지 발간 등에 따른 재비용 2억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0쪽과 521쪽 울산 교육 정책 지원입니다. 울산 교육 디지털 박물관 누리집 구축비 및 스캔 장비 구입 등 3,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K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백업 장비 및 저장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해 4억 2,2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3쪽 행정전산 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 누리집 구축 완료에 따른 구축비와 문자 발송 수수료 등 14억 3,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 직속기관 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에 따라 1억 1,1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3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영기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장년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목내역서 2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가교육정책연수 콘텐츠 개발 분담금 5,880만 원, 예금이자 수입 2,431만 원 등 총 9,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214만 원에서 3억 1,135만 원이 감액된 27억 9,0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강목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내역서 367쪽에서 385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8개의 자격연수, 34개의 직무연수에서 강사 수당 등 총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 공동 제작 콘텐츠 개발 분담금 500만 원 및 콘텐츠 자체 개발 낙찰 차액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교육훈련 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과 근로자 교육훈련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집행잔액과 세출 구조 조정으로 4,5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스마트 강의실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395만 원과 문자 발송 수수료 집행잔액 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울산교육연수원 소관 주요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목내역서 5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격연수 전입금과 예금이자 등 4,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4,302만 원이 감액된 30억 5,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내역서 541조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에서는 초, 중 등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등 8개 사업 2억 1,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연수에서는 신규 교사 함께가기 멘토링 등 총 32개 사업 12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사이버 연수는 원격 연수 운영, 콘텐츠 개발비, 통합교육 연수 시스템 사용료 등 2억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조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은 21개 사업 5억 3,7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 상하반기 2기 운영으로 3억 2,77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7조 근로자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공무직 연수는 10개 사업 총 1억 7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조 공유재산 물품관리입니다. 컴퓨터실 모니터 내용 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비 1,320만 원, 전자칠판을 활용한 연수 진행을 위해 자산 취득비 2,67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쪽부터 585쪽은 연수 운영을 위한 기관 운영비 및 시설 관리, 근로자 인건비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원수원소관 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장년 교육연수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현미 학생교육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박현미입니다. 모든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도록 애쓰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2023년도 2차 추경 경정 예산안과 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2,04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2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기출 예산안은 24억 50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억 1,24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강목 내역서 397부터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24년 세입 예산안은 5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21억 3,599만 6천 원으로 작년 대비 5,53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부터 강목 내역서 위주로 설명드리면 강목 내역서 595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장 동아리 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고요. 강명 내역서 595에서 598조 학생 수련활동 지원에 있어서 교육활동 지원 부분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교 방문형 폐지 및 전면 입교형 운영에 따른 교육운영 여비 감액과 강사수당 단가 인상 및 강사수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액을 반영하여 5,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행복 어울림 교육 운영에 있어서 입교 학교 수 증가 및 임차료 인상을 반영한 학생 수송버스 임차료를 증액해서 6억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꿈자랑 캠프에 있어서 단위학교의 요구를 반영해서 600명에서 1,200명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차량 임차료 증액 등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사지동의 영남 알프스 탐방에 있어서 기존 고등학교 240명에서 내년에는 중고등학생 480명으로 교육 인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형 모험체험학교 운영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2회 시범 운영하기 위해서 1,68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급식소 관리를 위해서 수련생 지원, 교육 지원 요원 급식비를 감액
하여 2억 8,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598에서 599입니다. 학생 수련 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한 수련 활동을 위해서 야외 교육장 안전 점검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건비 상승과 우리 교육원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원가 개선을 통한 실소요액으로 침구류 세탁비 5,6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599쪽입니다. 자산 취득 부분에 있어서 내용 연수 경과한 노후 컴퓨터 교체와 방갈로 냉난방기 설치 예산으로 2,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599에서 600쪽입니다. 직속기관, 기관 운영비 및 부서 기본 경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 기관 운영 예산 1억 9,825만 6천 원과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기본 경비 7,4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600에서 60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 관리입니다. 본원과 내와 어울림 수련장의 시설물 위탁 관리와 소규모 시설 수선을 위해 1억 1,5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예산 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받았던 내용 중에 2차 추경에서 그 예산 변경 사항으로 삭감되었던 안전체험과 옥상 방수 예산이 4,610만 7천 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목 내역서 601쪽에서 2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 일용직과 경비원, 청소원 인건비 2억 2,088만 5천 원과 조리실무사 인건비 1억 9,0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신명자입니다. 울산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목 내역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47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에 따라 기정 예산보다 1억 3,652만 2천 원이 감액된 24억 7,621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677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2023년 예산보다 1억 9,380만 7천 원이 증액된 24억 7,276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 강목 내역서 680쪽 교직원 복지에서 직장 동아리 지원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681쪽 신규 사업 마음토닥 맞춤형 상담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 상담 업무를 24년부터 실시해야 하므로 상담 예산 2,1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684쪽입니다.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에서 누리집 개통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경년으로 개최하는 동아구연 연구대회를 20년에 개최하는 관계로 연구대회 사업비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685쪽 큰 나무 놀이터 운영에서 단체 체험 및 가족 체험 등에서 99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진희 과학관장님께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과학관장 조진희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과학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48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 지원금, 불용물품 매각대, 예금 이자 수입, 그 외 수입 등 3,1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목 내역서 491쪽부터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약 10.9%인 3억 7,46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교원 연수 운영을 포함하여 12개 사업으로 집행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 3억 7,462만 원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목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6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금 이자 등 4건의 자체 수익금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699쪽부터 7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0억 7,965만 4천 원으로 23년도 본 예산 대비 55.7%인 18억 1,8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9쪽부터 700쪽 교원 연수 운영입니다. 과학과 관련 직무 연수와 과학교육자 대회 등 각종 연수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 및 실험 실습 재료 구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교육과정 운영 지원 2가지 사업으로 첫 번째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초, 중등 교사 및 과학실험실 담당 교육 업무 실무사를 대상으로 한 과학실험 안전 역량 강화 연수에 필요한 수업 물품 등 6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부터 717쪽 체험 중식 과학 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과학 실험실 현대화 사업, 과학의 달 행사를 포함하여 15개 사업에 총 30억 9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23년부터 과학실험실 환경 개선 등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과학싹잔치 체험 행사가 작년에 학생, 학부모,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서 24년도에는 체험 행사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진행을 잘 하고자 부수 확대 행사 용역비 등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하늘길 구축 사업은 과학관 외부 계단 시설을 개선하여 밤하늘 천체 관측 교육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천문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합니다. 들꽃 학습원 관련 사항입니다. 식재지 재조성은 계속비 사업으로 24년부터 25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꽃 관련 각종 전시관, 체험 공간, 사무실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목 내에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서 18쪽 영재교육기관 운영입니다.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 우주와 로봇과학 분야의 영재 교육을 위한 예산 3,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에서 719쪽 기본 운영 및 시설 유지 관리 운영입니다. 직속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공공요금과 부서 기반 경비, 과학관 및 들꽃 학습원의 소규모 시설의 수선비, 시설 용역 관리 등 3억 2,0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주말 및 평일에도 과학관 관람객 수가 증가하여 관람객을 위한 휴게 공간 및 편의 시설이 없는 불편함이 호소되어서 카페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페 인테리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조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경비원과 청소원 인건비 2억 2,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에서 722쪽은 교육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특별 고용 실무원 및 과학 해설사,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 등 인건비 5억 4,3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소관 23년도 제2회 교특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희 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인수 수화문화관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장 한인숙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소관 2023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중 계획 변경에 의해서 1억 9,49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4,779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강목내역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내역서 523쪽 교육과정 지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학교 수학 체험에서 학교 학사 일정 변경, 태풍 등으로 체험 취소에 따른 차량 미운영비를 포함하여 2,449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526쪽 전시 체험실 운영에서 체험교구 구입 계획 변경에 따라 1억 1,373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 2,691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예금이자 수입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877만 7천 원을 정액한 12억 7,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목내어서 751쪽 교원 직무연수에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학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수학 및 창의 수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토토절 프로그램 운영 등 총 15개 사업에 8억 7,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학교 수학 체험 운영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차량 임차료 등에 3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학문화 산책 운영을 위하여 파이데이 행사, 수학체험 한마당, 미션 탐험 도슨트 등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학교 수업 지원을 위한 교구 대여 프로그램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에서 758쪽 기관 운영비는 원활한 수학문화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서 기본 운영비, 업무 추진비 등에 6,8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로 4,2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9쪽에서 760쪽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6,67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2억 1,02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학문화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인숙 수화문화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이성용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은 교육방송연구대회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전국대회에서 21년도에 예, 2편, 2년도에 한 편이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게 입상이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요즘에 방송 연구대회 같은 경우는 약 한 5분짜리 정도 이런 영상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타시도에서 그 좀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공문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급식 관련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작 6편을 출품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근데 이런 대회를 갖는 취지는 뭡니까? 지금 주로 이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개발된 교사들이 개발한 이런 자료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예. 교육 현장에서 예. 활용하기 위한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근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예. 유튜브에 올리죠. 채널에 주로 유튜브나 홈페이지 올리고 이런 그 외에 곳에 또 뭐 합니까? 대체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화 교과서 같은 경우는 파일로 만들어서 전체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이런 부분들을 아까 원장님이 예. 이 대회를 하는 취지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거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또 이래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많다. 예. 근데 이게 학교 수업에 활용이 안 되고 있어.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수업 계절에요. 예.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예. 정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영상을 만드는 선생님도 보람을 느끼고 예. 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예. 대회에 참석해서 그죠?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연구대 결과 말고도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수업 관련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해마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유치원 관련 자료를 아이들 활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작해서 곧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업 교재로서 활용할 수 그렇게 있게끔 하겠습니다. 원장님 좀 홍보해 주시고 또 관리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연수원 원장님, 185페이지 교원자격연수, 209페이지 교원직무연수, 283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근로자 317페이지 근로자 교육훈련, 그런 해상 항목을 보면 문화예술 체험 항목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던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출 구조 조정에 따라서 과목당 15시간 이상이 되는 연수에는 문화체험 예술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출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일괄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독립 과정으로 편성해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이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좀 어렵다 해서 이 문화예술 쪽 이런 분야도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이것도 좀 잘하나 싶기도 하고 저희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삭감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은
좀 이게 너무 일하다 보니까 한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 체험 연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살아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왜 살려놨습니까? 이제 방금 이거 뭐 말씀 사과해보죠. 말씀드렸듯이 그 연수 과정에 교과목으로 편성된 건 일괄적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건 독립 과정으로 이제 이 별도의 체험이라든가 소통 공감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의 과정으로 편성된 것은 이게 이제 살아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예? 연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지요? 연수 대상자가 뭐 40명, 한 과정당 40명 할 때도 있고 80명 할 때도 있고 과정에 따라 대상자가 80명에서 예, 400명으로 총 이렇게 이제 총 늘어났죠. 운영을 하다 보면 500명 400명 늘어났죠. 정도. 예, 예. 그래서 총 그런데 400명. 예산은 얼마 늘었습니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었죠. 예?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늘었죠. 예, 그렇게 2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숫자는 5배 늘었는데 예. 그죠? 예. 그 예산 운영을 이래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하실 때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 네, 학생교육원장 박혜민입니다. 417조. 요거는 뭐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현재 경비원, 청소원, 조리 실무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근데 연가 병가 이런 거를 사용했을 때 대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출퇴근을 위해서 지금 운전하시는 주무관이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이런 그럴 분들 경우는 연가, 병가 이런 거는 대체 인력을 다른 데는 이제 대체 인력 임금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거 이거는 없어. 이거 뭐 진흥원, 뭐 교육원, 정부연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유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병가를 내거나 연가는 그렇고 병가 같은 경우는 대체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네네. 어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항목이 없던데. 네? 그렇죠? 항목이 저희 강목 예산서 601쪽에 보시면 네. 시설 관리 일용직 인건비 속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또 경비원이 한 명 있죠. 경비원이 양쪽에 내와 한 명 있고 방갈로 본원에 한 한 명. 명하고 네. 총 2명 있고. 2명 있고 방갈로 청소원은 청소원은 3명 있고 저희 4명 본원에 아닙니까? 3명이고 네. 내와에 1명 있습니다. 한 명 4명 있죠, 그죠? 네. 이분들은 공백이 만약에 아프거나 요즘처럼 독감이 걸리거나 네. 뭐 이래 출근 못하면 의합니까? 제가 독감 걸린 거 어찌하시고 그분들은 1년 365일 근무제가 아니고요. 기간이 근무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일수만큼 쉬셨을 때는 추가로 일을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 조를 짜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경비나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대체 인력은 없지 않습니까? 네, 서로 교대하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대하는데 만약에 아프다, 네. 뭐 이래가 이 사람들 출근해야 되는데 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휴가나 네, 뭐 네. 병가나 네. 이래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체 인력을 저희가 최대한 구하긴 하는데 장기인 경우는 네. 이제 단기인 경우는 이분들의 계약 기간이 365일이 아니라서 그 기간 안에서 조정을 저희가 좀 하고요. 정말 청소할 사람이 다 모두 없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투입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동료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싶어서 뭐 한데도 불구하고 네. 출근을 하고 이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대체 인력 제도도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의원님. 예, 권순영입니다. 우리 연구정보원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원장님,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역할이 뭐죠? 저희는 주로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어떤 그 부서가 총무부 빼고 지금 총무부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교육연구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역화 교과서를 개발하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부 같은 경우는 앞에 그 이성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학교에 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 같은 경우는 교육 정책을 개발해서 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부는 울산 초, 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관내에 인터넷 망하고 그다음에 에듀넷, 에듀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전에 우리 여론님들이 늘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예. 울산 교육의 싱크탱크 같은 곳이다. 예, 예. 쉬지 않아야 되고 항상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죠? 예. 항상 또 기본적인 시스템을 돌리는 곳이고 그죠? 예, 예. 근데 올해 예산이 좀 많이 깎이셨네. 지금 이번에 그 인터넷 무선망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거는 무선망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거 삭감된 겁니까? 왜 그러는 상당히 좀 우선은 어렵지만 지금 돈으로 치면 지금 얼마나 지금 삭감된 거예요? 전년 대비.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무선망 같은 경우는 한 50일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년도로 이제 뭐 연기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38.9%면 돈으로 치면 지금 많죠. 많이 삭감된 이게 편입니다. 80억입니까? 예, 지금 삭감이. 80까지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이만큼 삭감이 예산이 내려가면은 사람은 기존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히 내려가는데 사람은 근데 그대로 그럼 일을 이제 지난해까지는 그 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공동 분담금이 한 40억 있었습니다. 그 40억이 그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그 감액된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담금하고 이런 거 기존 나가는 시스템 운영에 관한 비용이 많이 줄은 거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작년까지 분담금이 하는 40억 일이 나갔었는데 줄어들고 이런 거는 예.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요래 얼핏 보면 예, 예. 그죠. 사람 그들은 돈을 확 내려가는데 예. 예산이 좀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드렸고요. 우리 그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유튜브 운영하더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유튜브가 채널이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2,000명, 예, 동영상은 1,156개, 예, 조회수가 한 24만 3천 회. 예, 예. 그 이게 편당 따져 보니까 한 210회 정도 돼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무슨 이렇게 컴퓨터 활용하는 건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조회수가 10,000회씩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아닌 거는 너무 조조하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봤는데 우리 여기 연구정보원에서 하면서 울산 교육 포럼 운영하면서도 요 화상 중계 시스템이 있네요. 예. 그죠?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멀티미디어실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계 시스템 해가지고 400만 원 그럼 따로 올라온 건 이건 뭐예요? 전년 혹시 죄송합니다. 몇 쪽이 됩니까? 예?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이게 울산 교육 포럼 운영 안에 들어가 있는데 화상 중계 시스템이라고. 기존에 있는 걸로 하면 돈이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화상 중계를 하기 때문에 자체 기술보다는 이게 외부 인력을 이제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그 연차 보기 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울산 교육 포럼 같은 경우는 예, 예.
그 보통 한 10월 달 정도에 하죠. 예, 지금 22년에도 올해는 10월 11일인가 했고 그죠? 예, 포럼은 지난번 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 교육 포럼 하면서로 이게 화상 중계 시스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연차 보고 있다면 12월 달에 하는 연차 보고가 1년 동안에 연구 결과를 모두 그 보고하는 아까 다 연차 하고 나서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화상 시스템이 울산 관내 할 때는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에 있는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연차 보고 있던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좀 나은 외부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체적으로 안 돼서 이제 외부 하신다. 예. 그럼 지금 동영상 이거 제작하는 데는 그러면 따로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 요 유튜브 채널 하면서 채널 근데 만드는 거 2023년을 예를 들면은 올해 1억 2천이 유치원 자료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다음 달에 그 사립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보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유치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널의 조회수가 10,000회 넘은 거는 찾아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어떤 컴퓨터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스템 쓰는 법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보니까 예. 채널도 또 구분을 지어놨더라고요. 예, 예. 그 잘하는 거는 좀 하고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 이유를 좀 찾아가지고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지역 독립운동사 교재 개발 예, 예. 그 한 2,500 정도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그동안에 그 전에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국가에서 교육과정 정해졌습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울산 지역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되다 보니까 울산 관내 자료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울산 지역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를 좀 그 발굴을 해서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저기 3, 4학년 지역학 교재 요런 데 같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학 3, 4학년은 지금 초등학생용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으로 중등용으로 구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만이 아니고 울산 지역의 유적이나 유목이나 이런 기타 이런 우리 고장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2,500 말고도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독립운동가 관련은 우리가 그 서체경을 하지 않고 2부 형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는 예산을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그 별로 한 초등용 한 800만 원, 중등용 800만 원 한 이 정도를 2부 형태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 자율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내년에 이제 그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후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포함이 되면 학교 자율 시간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정부 원장님, 자꾸 원장님한테 다 여쭤보네. 우리 저 한글 라이센스 예, 이거 거의 뭐 한 10억 들어가죠 지금. 한 10억 됩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라이센스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MS 계열이 한 1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한글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기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MS 계열 같은 경우는 가정에까지 학생들 가정에도 쓸 수가 있게 지금 우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라이센스 비용.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샀지만 지금은 보면 이용권만 사거든요. 그래서 1년간 대체로 보면 이 업체에서 기준을 정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연구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런. 이제 그건 없고 이제 다 돈을 주고 이제 이용권을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 쓰시는 게 예. 라이센스 비용으로 몇십억이 매년 나가야 된다. 매년 나가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서체라든지 기존 그런 게 다 라이센스. 그런 서체 같은 거 주로 이제 그 바이러스 관련이 있고요. 한 3년 단위로 이번에는 이제 스쿨렛 때문에 무료로 한 2년 반 정도 계약을 했고 그거 말고 뭐 그 파워포인트 그 포토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입은 못하고 학교에 안내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개선할 수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이용권을 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마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단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전국 16개 시도 또는 공공기관 모두 다 갔습니다. 거기서 다 같이 해가지고 예, 예. 울산시청도 여기에 맞게 네, 하면 쓸 겁니다. 그렇게 예.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대 의원님. 먼저 보자. 학생 교육원입니까? 울산형 모험 체험학교. 네, 네. 우리 교육감 공약 사업이네, 그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요번에 신규로 한 1,7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편성이 돼가 있는데, 다른 거는 나누고 그 프로그램 개발에서 보면은 자문수당 전문가, 뭐 일반 여비 등등에서 이 산출 인원이 각각 한 명이다, 그죠? 네. 그 TF팀 그 수당 지급 인원도 한 명이다, 그죠? 같은 사람이에요? 아, 지금 몇 쪽인지 잠깐만. 그 379쪽입니다. 사업 설명서. 동일한 인물이에요? 그거는 좀 이따 그럼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러면은 여기 공약 사업 관련해서 자문위원하고 TF팀 명단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네. 이걸 이제 시범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태화강 신불산 해서 야영 프로그램인데 해놓고 보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관내 답사도 가겠다, 타 시도의 선진지 견학도 가겠다. 이게 지금 원장님 야외의 체험 시설을 구축하는 거예요? 야외. 예, 이게 이제 공약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야외입니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야외입니다. 야외에.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야외면은 이제 문제가 좀 커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면은 지금 재원별 투자 계획을 한번 보셨어요? 네, 네. 교육감 공약이니까 연도별로 나올 네, 거잖아요. 네, 네. 이거 전체 얼마예요?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아니 이거 전체 얼마냐고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이거 할 게 10개나 되는데 언제 예. 다 하겠어요? 얼마예요? 일단은 내년은 이렇고요. 전체적으로 아니, 한 5억 정도. 모험 체험학교 사업을 이제 중장기로 할 거잖아요. 네, 네, 네. 외에 한다며요.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전체 금액 예산은 저희가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20억이었는데 저희가 방향을 조금 바꾸면서 몇 년에 걸쳐서 제안한 게 저희가 한 5억 아니 정도. 지금 원장님 재원별 투자 계획을 어차피 교육감 공약이잖아요. 네, 네. 교육감 공약 보면 이렇게 다 뭐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네, 책을 네. 보면은 거기엔 좀 많이- 63억이에요. 예, 거기에는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많이 되어 있는 거 하고 이걸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네, 네.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형 모험 체험 학교를요 슬쩍 코를 걸어놨어요. 슬쩍 63억이라 되는 돈을 63억에 대한 돈 우리 교육감의 공약이라면은요 이 부분이 전체 플랜이 나와가지고 네, 네.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부 다 뭐 보고 아닌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연도별로 올려야지 63억이라고 하는 큰 이런 돈을 숨겨놓고 말이죠. 이렇게 예산 꼭지를 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려요? 요 부분이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기도 한데 처음에 아니, 그 공약 놓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교육감 공약이니까 그 울산형 모험 체험 학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여기 보세요. 답사도 가고 타시도 선진이 기랑도 가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63억이나 되는 돈의 큰 사업을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아냐고. 제가 이게 교육감 전체 공약, 재원별 투자 계획을 안 봤으면 저도 모르죠. 그냥 뭐 야외 이렇게 조금 뭐 하는갑다. 뭐 학생들 위해서, 교직원 위해서, 학부모 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렇게 코를 끼기 시작하냐고요.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맞잖아요. 예, 조금만 보완.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타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어디 하실 건데요?
처음에 야외로 하려면 예, 처음에 어디를? 계획은 폐교 등을 이용해서 실제 모험학교를 한번 설립을 해보려고 아니요, 처음에 취재로 그거 갔는데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갔는데 지금 미래의 어떤 순서가 예,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지금 코만 끼워놓고 아, 예. 63억에 대한 돈을 한 분도 모르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교육감 공약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야외에 하면 어디 합니까? 그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긴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때 세안이 안 나온 상태라서 좀 임팩트 있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이런 저희가 안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을 주지. 예. 그래서 예? 저희가 내년까지도 지금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야외에 저는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야외에 한다면은 절대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 그 간절곶에 대성 야영장 없앴죠. 그 기후 그 뭡니까 위기 대응 센터 한다고 그 천혜의 자원인데. 응? 그런 데는 이미 다 없애버리고 이제 또 63억을 들여가지고 야외에 하겠다. 그 최적의 어떤 조건 해양과 관련되고 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없애버려 놓고 기후 대응 위기센터 한다고 없애버려 놓고 이제는 63억을 들여가지고 야외에 하겠다.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맞습니다. 패스는 안 되는 사업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교육연수원. 네, 백장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한 2년간 지켜보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기 교원 자격 연수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다, 그죠? 저 2회 추경을 봐도 됩니다. 추경 사업서 추경 119쪽하고 본예산은 185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걸 보려면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회 추경을 한번 보세요. 봤습니까? 네. 네, 그 감액된 게 기정예산에서 한 1억 6,300만 원 이제 편성돼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그 정감 사유가 합강 운영이라 되어 있다, 그죠? 예. 그 합강이 뭐예요? 이제 연수를 그 연구사들이 이제 각자 연수를 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합강이란 자체가 합해서 강의하는 거잖아요. 합한 강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 연수 대상자 수요가 이미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죠? 예. 파악이 되는데 합강을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인원수가 미리 파악이 되는데. 자, 그리고 2022년도 3회 추경입니다. 뒤에 분들도 찾아보세요. 3회 추경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합강의 어떤 운영 사유로 해서 7,100만 원이 또 감액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2년간이라고 했어요. 2022년도 추경하고 2023년도 추경 내역서를 보면은 30%가 넘는 금액이 똑같이 감추경이 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그래 맞습니까? 예. 똑같이 지금 금액이 감추경이 계속 돼요. 추경에. 자, 2024년도 본예산을 보세요. 설명서 185쪽에 보면은 어머야 2년간 똑같이 30% 넘게 추경해서 감액을 해놔놓고 2년간 그렇게 감액을 해놔놓고 뒤에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추경, 본예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도 모르는 거라고요. 요번에 예산을 보면은 또 2억 1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2년간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30%가 넘는 금액이 추경해서 감액이 됐다면은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죠,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서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니, 문제를 예. 파악을 했으면은 요번에 예산은 그럼 이렇게 안 올라와야죠. 또 이렇게 3년간을 보면은 요번에 이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분명하게 추경에 또 감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체 내용을 따져보세요. 이제 세부적으로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니 보세요 원장님 지금, 예. 문제점이 있는 걸 2년간 알면서 이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가 지금 그걸 갖다가 저에게 뭐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죠. 예산을 편성하는 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초등 전교사 1급 자격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2회 추경에 3,400만 원을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연수 대상자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본예산 보세요. 4천만 원 편성되어 있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전체적인 구도를 알고 편성하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편성하는 거예요. 뭐 해놨다가 추경되면 감액하고. 이게 교육연수원의 예산 편성의 대부분이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요, 원장님, 개수조정 때까지 예산 규모가 진짜 적절한지를 개수조정 때까지 파악해가 정확하게 저를 설득을 못 시키면은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줬다가 감액해서 올라온 예산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교육연구정보원이죠. 그 울산 교육과정연구센터 설립돼 예. 있죠. 예. 사업 설명서 17쪽이다. 예. 그죠? 저는 9월 달에 그 신문 보고 굉장히 그 언론 플레이를 하시길래 전국 최초라면서요. 예. 저는 대단한 건 줄 알고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육연구정보 내에 있는 교육연구부를 교육과정연구부로 재구조화하는 거죠. 인력도 더 이상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6명 아니 증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예.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은 그냥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걸로 해서 인원이 더 이상 뽑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아니 그래 이제 어쩔 수 했습니다. 없건 말건 예. 그대로 예. 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인원 정원이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예, 지금 인원 중 한 명 지금 임기제 공무원 한 사람을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그건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정원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 놓고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 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이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홍보를 한 것은 없고요. 아니 홍보를 한 게 아니고 그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해놨습니다. 해갖고. 아니 보세요. 예, 예. 아니 그럼 기자들이 그냥 저거 합니까? 어떤 일이든 개연성이 있어야 전부 다 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용두사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왜요? 아니 지금 자,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예. 전국 최초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홍보를 해놔놓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연구부에 있는 걸 그대로 재구조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력을 증원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센터를 설립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자꾸 사업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이렇게 다른 하겠다 하면 업무를 전부 다 일모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일모를 한다고요? 지금 이제 그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아니, 일모를 하면은 전체적인 원래 계획대로 센터를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던 부분을 갖다가 재구조화하는 바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아닙니다. 일몰에서 재수업이에요? 기존의 다른 기관하고 중복된 업무하고 다시 질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 예, 예. 생각이 너무 다르고 관점이 너무 달라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 천민경 부위원장님. 예, 전민경입니다. 과학관 질문 드릴게요. 요번에 예산이 50억 7,900만 원 올라왔네요. 네. 예, 23년도에는 32억이네요. 네. 55.8% 정도 성역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지금 감소하고 긴축 재정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진짜 금액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830페이지 보면 체험 중심 과학 교육 지원으로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됐어요. 830페이지. 과학 실험 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설명서. 과학 실험실 현대화 사업으로 예.
뭐 여러 가지 올라오면서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네. 또 한 10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긴급한 상황입니까? 꼭 24년도에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 과학과는 2011년도 이후로 시간이 12년이시랑 13년입니다. 그동안에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이 과학실험실 현대화는 원래 2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럼 것입니다. 23년도에 예, 그 물- 5억 5천 받은 거는 네, 어떤 사업을 했어요? 물화생지 4개 과목에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실험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예, 물리 실험실과 지구 과학 실험실을 하였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나머지 2개 화학 실험실과 생물 실험실 관련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물리하고 뭐하고 했다고요? 물리 실험실, 화학 실험실입니다. 생물 실험실과 화학 실험실입니다. 23년에는 물리 실험실과 지구 과학 실험실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하고 지구과학은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물품은 다 샀고 시설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 12월 중에 그럼 마무리가 여기는 됩니다. 뭐 5억 5천으로 끝냈는데 예. 여기 지금 화학하고 생물하고는 뭐 10억이 올라왔네요. 네. 두 배로 뛰었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예, 지금 질문할 게 많으니까. 화학과 화학은 화학 실험 기자재가 많아서 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화학 실험실은 2실이고 생물도 생물 배양실이 있기 때문에 2실입니다.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인테리어로 해가지고 4억 6천 네. 9백이 올라왔어요. 네네. 인테리어 비용인데 뭐 이게 기구가 아니고. 그래서 그 실이 4실이고요. 그리고 23년도에 마저 하려고 하지 않는 복도를 관련해서 전체 공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재정이 좀 힘든 상황이니까 이걸 작년하고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네, 마무리를 해야 되는 점검을 사업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요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839페이지의 전체 관측 교실 운영. 뭐 신규로 우주로 향하는 전체 관측 교실 운영이 9억 3천 정도 올라왔는데 네. 신규로 우주로 향하는 하늘길 구축해가지고 네, 한 네. 9억 정도 올랐어요. 네. 이 부분을 보니까 잠시만 839페이지 이 안에 우주로 향하는 길에 보니까 시설 공사가 한 6억 정도가 잡혔더라고요. 네. 이 어떤 시설 공사입니까? 우리가 계단실을 식재지를 다시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수와 급수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실을 포함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계단 올라가는데 네. 옆에 뭘 꾸미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단을 통해서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안전시설과 조명시설 그리고 식자재 조성 등 관련 시설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때 업무 보고 왔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과하다. 계단을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하면서 시설을 하는데 이 6억에서 반 이상은 줄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저하고 한번 예, 그때 조목조목 한번 따져가지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때 우리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형물에 대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형물 2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형물은 로봇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만든다는 거 네, 이야기 네. 들었고 예. 이 부분은 굳이 2억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갖고 로봇 발사되는 모양을 만드는 거는 저는 반대라고 봅니다. 시의원이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울산과학과는 울산에서 유일한 천문 우주 관련에 특화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투영관을 새로이 구축했고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에는 6층에 있는 관측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3년 과학관을 알아서 예. 알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따로 저하고 이야기를 다시 네, 한번 네. 해보고 이 하늘길이 조형물에 되어야지만 3개년 개혁이 완성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문을 이제 밤에 와서 보고 낮에 와서 보고 저희들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다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분에 이제 노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뭐 사용을 하지 않는지 먼지가 또 앉아 있는 부분도 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구축하는 건 괜찮지만 조형물에 대해서 이걸 조형물을 2억이나 들어갖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834페이지. 과학사 잔치입니까? 과학의 달 행사가 있네요. 네. 834페이지. 여기도 보니까 금액이 1억 7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23년도에 3,300만 원 편성된 거에 비하니까 이번에 아마 부스 대여 운영비가 6,600만 원. 그거 외에는 전부 강사비네요. 예, 부스를 30부스에서 50부스로 늘리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강사비 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강사가 지도수당으로 1일 기본 4만 원과 초과 2만 원, 6만 원으로 이 선생님들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부스 운영은 1일 당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 그 전에 부스를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 지도수당으로 가서는 부스를 신청할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30부스에서 50부스로 늘리는데 네네. 그 강사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또 네. 따라오기 때문에 이 과연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고요. 네네. 이 부분은 그 내용이나 그 기본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관이 지금 워낙 금액이 많이 높아서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 907페이지에 보면은 카페 인테리어 부분 이렇게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아마 그 학부모님들 편의를 위해서 카페 인테리어를 만든다고 2억 올라온 이런 부분도 이용자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창의대, 과학 창의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준비 물품은 한 20%에 해당하고 나머지가 모두 수당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위원님. 들꽃 학습원 이런 거 871페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본관 인테리어 5억, 전체 관측 그렇고 식재지 그 제조성 3억 이런 부분도 시급성을 요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 학습원의 부분을- 식재지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30억을 25년까지 30억 사업 중에서 24년은 먼저 10%를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이게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예, 24년, 있었잖아요. 25년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 들꽃 학습원이 LH 공사 관련으로 해서 그 식재지 재조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아까 창의대 관련 말씀하신 것은 수당이 많다 하시는 것은 이 학생 관련으로 과학 경진대에게 4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전부 다 학생 경진대이기 때문에 심사나 지도 수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교육은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 예, 사장님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2023년 우리가 본 예산에 206억 정도 편성됐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원래 1차,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약 8억이 감안 198억을 예. 최종적됐지 않습니까? 예, 예. 3.8%가 이제 감했다 그죠? 본 예. 예상에 비해서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 보면은 이제 125억에 많이 줄어드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예. 교육 데이터 통합 시스템 43억, 4세대 기능형 나이스 구축 21억, 예, 예. 통합 누리집 구축 14억,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 10억. 예, 여기서 맞습니다. 완료됐기 때문에 여기 예. 84억 정도 감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 되면 이제 보면 우리가 198억에 84억을 빼면 114억이다 이거. 예. 그런데 원래 요구했는 것이 125억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약 한 9.6%를 정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난해 총 예산이 198억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뭐 지금 그렇습니까? 우리 예산상에 예, 예. 고려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강대기 의원님께서도 참 예. 지적을 잘하셨는데 예. 연수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전에 잠깐 먼저 이야기됐는데 우리가 보통 이 예산을 짤 때 보면 이제 2023년도 본 예산이 있고 그다음 1차, 2차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는 2023년도 그 실적 예산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는 비교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2003년도 제일 처음 예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어디 자꾸 일하는데 실제로 썼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또 과거에 또 묻었던 그 감했던 그 내용을 또 다시 부활시키고 또 부활시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연말에 2023년도 연말에 여러분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대비 얼마 정도 정액을 했니 어떠니 이렇게 해야 제대로 예산 관리가 되는데 항상 2023년도 다 쓰고 난 뒤에 깎이는 걸 또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데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저는 생각되고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다 그러면 저는 2023년도 실적에다가 2003년도 본 예산은 무조건 15%씩 감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급하다 하더라도 또 뭐 10% 20% 올려놓고 1차 2차 추경에 또 저희들 시의원하고 또 이렇게 힘겨루기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 안 좋은 어떤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지적할게요. 예. 예. 저희 예산이 보통 예년에 보면은 2022년까지는 1년에 한 150억쯤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시도 분담금 때문에 206억으로 늘었거든요. 다시 환원시킨다면 올해 약 한 20억 정도 줄은 걸로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 뭐 좋은 이야기인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할 때는 작년이 다 끝난 걸 가지고 올해하고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권순 의원님. 강대 의원님. 예.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좀 예. 이어나가겠습니다. 울산 교육과정연구센터. 자, 예. 그러면은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걸 확대를 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언제든지 확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확대를 그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못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 기관을 예. 확대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수업에 있어서 많은 보탬을 주고 싶지만은 예,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예. 원장님 하고 싶으면 어떻든 간에 예.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요. 예. 예산을 확보를 안 되는 상태에서 원장님만 기관에서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자, 그러면은 예. 조금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예. 이야기를 뭐 저거 했으니까 꺼냈으니까 예. 예산을 보니까 예. 그 교육과정연구에서 뭐 1,400만 원, 그 다음에 교재개발에서 한 2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쭉 돼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팀을 이제 하나 이게 강화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맞잖아요. 재구조화해서 예. 강화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작은 돈이지만 사무용품이 몇백만 원, 뭐 자료 제작, 도서 구입 이런 것들이 쭉 나와가 있어요. 예. 이게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교육과정 교재 개발에 또 한 2천만 원이 또 되어가 있던데 요거는 예. 제가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원도 참여를 하지요. 민간도 참여하지요. 이 자료는 민간보다도 네. 주로 이제 우리 교원 아니,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육과정 우리 교재 개발에 예.
2천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가 있는데 예, 예. 요 자료 개발에 민간인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됐고요. 예. 그러면은 그 편집위원하고 검토위원도 없습니까? 민간이 다 민간은 없습니다. 다 그런 교육 과정 쪽에는 주로 교사 중심으로 하고 아,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예. 자료 인쇄 단가가 너무 이상한데 우리 보통 보면은 지금 지역화 교재나 학생용 교재가 뭐 3,300만 원 해서 뭐 10,000부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교사용 지침서도 마찬가지로 한 8,800원에 해서 뭐 500부 나와 있는데 예. 이거는 자료 인쇄 단가 보니까 2만 원에 5종 100부를 인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됐는가? 2만 원이면 굉장히 그 비싼 단가인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아니요, 그 체크 한번 예, 해보시라고요. 이거 말씀드릴까요? 예, 차이가 많이. 지금 현재 5종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본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교육과 유아 특수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연구까지 하면서 업무를 하기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일인데 아니 그런 설명이 제가 예, 예. 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자료 인쇄 단가가 예, 예.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예. 이게 어떠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체경이 아니고 초, 중, 고, 유치, 특수 5개 종을 일단 학교 자율과정으로 아, 지금 그러면은 현재-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만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단가가 2만 원인 예. 그 이유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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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제가 볼 때는 그 교육과정연구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은 예.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우리 예. 학교 현장에 어떤 그런 적용 과정의 어떤 성과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운영 실태를 또 분석하는 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평가가 따르지 않는 정책은 발전이 없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되지 않는 정책은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성과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 뭔가 우리 그 교육연구정보원이 예, 예.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예,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나중에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과학관. 앞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제가 봐도 이거 좀 심한 예산이다. 물론 다 뭐 필요하니까 올라왔는데 제가 쭉 보니까 뭐 55.8%가 이렇게 늘어가 되겠습니까? 이 교부금이 이렇게 줄어진 상태에서 불효불급한 사업도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자체가 다 어떤 기관에 비해서 늘어도 엄청 늘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자료를 조금 요청할게요.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있죠? 예, 거기에 대한 경진대회 했으니까 그 한 3년간에 경진대회 입상이라든지 그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요거 내역 좀 주시고 한번 주세요. 그 내역을. 그 다음에 과학 창의대회도 마찬가지로 3년간 대회에 뭐 입상 내역을 한번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가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안 그냥 자료 되겠습니까? 주면 됩니다. 예, 자료 그다음에 아까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 식재지 조성해가지고 10%라고 했죠. 네네. LH 공사 관련돼서 한다고 했죠. 전체 30억이잖아요. 네. 요번에 3억이잖아요. 네. LH 관련된 걸 왜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요? LH에서 다운 그쪽 아니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아는데 LH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뭐 저 되는 거잖아요. 결부되는 거잖아요. 그 공사를 우리가 왜 뭐 해요? 거기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 그 들꽃 학습원의 부지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쪽에서 부지 변동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냐고요. 그 LH 그것도 LH도 뭐 저것도 아닌데
사기업도 아닌데. 예, 그 LH 공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 대토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들꽃 학습원도 식재주 재조성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필요성은 그거는 아는데 예, 검토를 다 받고 지금 누구의 저희 검토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LH에서 아니요, 공사한 데 받았어요?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할 때 그 심의를 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울산시에서? 예, 잊었는데 시의회에서 이거 설명을 하고 재산 그러면은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예. 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수학문화관하고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물어볼게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유아교육진흥원. 요번에 예산 올라온 게 차량 운행 예산이 얼마입니까? 네, 맞습니다. 총 예산이 5억 한 6천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차량 운행에 들어가는 게 3억 5천이죠. 차량 운행이 제일 많습니다. 아니, 그 3억 네. 5천이니까 지금 62%를 차지해요. 차량 운행이.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맞냐고요. 그 차량 운행이 저희들 19년도, 옮기세요. 20년도에는 여기에. 차량이 예? 25만 원이 지금은 아니, 그걸 40만 원. 알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단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네,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하고 네. 차량 지원비하고 네. 이게 프로테지가 맞냐고요. 우리 전체 예산에서. 아, 그죠? 그 전체 네. 예산에 5억 6천 중에 3억 5천이 차량비라니까요. 그 전국 17개 진흥원에서 지금 유일하게 체험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진흥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없으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 저희 그래, 없으면 되겠네요. 현장에서 했는데 그거 만족도가 너무 높고 아니, 그 이번에 만족도는 다 있어요. 예, 그렇다고 사립 예산을 유치원에서 갖다가 이렇게 만족도 높다고 해가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체험 아무튼 그 기능 자체가 맞지 않다. 네? 유아교육진흥원의 네. 역할이 네. 그래도 예산에 한 네. 7, 80%를 차지하는 게 맞지. 네. 어떻게 차량 운행하는데 62%를 사용하냐고요. 그게 뭐 본 기능이 맞아요? 어쨌든 진흥원은 제일 중요한 게 체험입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아까 그 원장님 다른 시도에서는 차량 운행 안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안 하면은 본연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본연의 기능이 예. 체험인데 저희들 위치가 아니 그 다른 데는 안 한다면서요. 예, 다른 데는 그냥 그거 안 체험을- 하면서 본연의 기능을 네. 살리시라고요. 그다음에 수학문화관도 마찬가지로 네. 총 예산에 이것도 38%. 그 전부 다 뭔가 들어와서 전년도에 들어와서 만들고 하면서 그 우리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기관에 맞는 역할이 주가 되는 거지 부수적인 일이 주가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고려를 다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틀렸어요? 아니, 네, 맞습니다. 아니 그 수학관장님부터 먼저. 네, 맞습니다. 그럼 맞으면 없애면 되겠네요. 아니죠. 지금 현재 위치가 거기 있으니까 그 위치에 맞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왜 저희는 이런 말씀을 운영을 할 드리는 거 수밖에 하면은 없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은 네.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이런 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막 설립하다 보니까 기관이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엄청 늘어나서요. 며칠 전에 제가 지적했죠. 54.5%라고. 총액 인건비 풀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기관의 확대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와서 보니까 한 3, 4년 지나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아까 본연의 어떤 임무보다는 부수적인 일에 치닫거리를 다 하고 있다. 우리 예산을.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말씀하시던데 네. 다시도록 이 운영 안 해요. 다시는 체험원을 좀 구별을 많이 세워버렸습니다. 아, 근데 그럼 저희들은 그러게. 진흥원 우리 또 하나밖에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이, 큰 나무 놀이터는 없어서. 그렇게 뭐 비교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큰 나무 저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예산이
예, 큰 나무 놀이터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죠. 일요일 개방 문제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일요일 개방을 하면서 인건비잖아요. 대체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아들은 사람이 없으면 물론 다른 체험기관은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근데 없으면 이 3세에서 큰나무 5세 놀이터도 아이들을 지금 할 수가 보면은 없습니다.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계속 인건비, 관리비에 네. 모든 예산을 쏟는 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의원님, 이 유아는 항상 준비된 환경, 안전한 환경,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유아들은 초중고하고 좀 달라서 이런 게 좀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좀 유아들이 많이 뭐 혼자 오는 들어갑니다.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지도 교사들 다 수행하가 다 뭐 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 뭐 교사- 유아들이 뭐 혼자 네. 왔다면은 그 대체 인력이 필요고 하지만은 예. 그 선생님들 다 뭐 따로 오잖아요. 선생님들 한 분이 오셔서 25명에서 30명까지 그러니까 수업 다 체험을 할 해요. 수가 없습니다. 다 그걸 해요. 예, 근데 그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쩔 수 그 없습니다. 대체 유아는. 인력을 선다. 예, 그 전체적으로 대체 인력 부분은 이제 일요일 고려해 볼 문 여는 사항이다. 것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면은 더 또 늘어나요. 네.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계속 가면은 그야말로 순위가 바뀐다고. 본연의 임무보다는 전부 다 차량 운행 유지비로 지금 다 들어간다고. 그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고려해 볼 사항이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십시오. 예, 예. 자, 교육 연수원의 그 학습 연구연재. 제가 작년에 또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예. 그 제가 실적을 다 받아봤어요. 네. 다 받아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왔던 선생님들은 참여했던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의도와는 좀 다르게 변형이 많이 됐잖아. 작년에. 그죠? 예, 운영하면서 많이 만들어갔습니다. 많이 됐잖아요. 예, 만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교육연수원에서 원래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 하고는 많이 변형됐잖아요. 뭐 방향성이나 이런 건 큰 틀에서 몰라도 운영 과정에서 아니, 많이 같이 만들어갔습니다. 내 예,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원수에 뭔가 문제가 생기다 예. 보니까 운영에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계획보다 측면이 줄어들면서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이걸 또 이제 하시겠다고 한 2억 정도 올려놨다 그죠? 예.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겠지요. 그죠? 예. 그리고 개인 연구 지원 경비를 해서 개인에게 어디 가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또 한 300만 원씩 네. 주잖아요.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부분. 어디 가서 듣든. 그죠? 뭐 맞잖아요. 나중에 따지지는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위탁 용역비가 또 한 67만 원씩 해서 35명 예. 나가잖아. 그죠? 예. 강사 수당 35만 원. 그 다음에 25만 원. 네. 자, 좋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역량을 키우는 건 좋은데, 원장님? 네. 학습 연구년 특별연수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일부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 또 애글 해서 예산을 줬는데도 운영에 있어가지고 인원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조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고,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을 조금 이번 예산에서는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위원님, 이 학습 연구연재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또 교육부에서 권장을 하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 울산, 전남, 경기가 운영의 방법을 정책 연수형이라는 특징적인 연수 방법을 적용을 한 거지, 이 근본적인 학습 연구연재 사업은. 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 사업을 원장님 네. 다른 시도처럼 예. 활발하게 만족도에 맞게끔 하고자 한다면은 지금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로 하나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모집을 했는데 인원수도 차지 않고 그런 일이 왜 뭐 벌어지고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설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 첫해 이제 이 시위의 과정 자, 이런 과정상에 자,
또 뭐 다른 분들도 해야 되니까 이 학습 연구년제 특별 연수는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몇 명을 위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수원장님 상세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래 하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다음 최민희 의원님. 예. 네, 학생교육원요. 네, 교육원장 박혜미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374페이지에 행복어울림 교육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올해 6억 1,800 정도 편성을 했네요. 네, 거기서 보니까 학생 수송버스가 마찬가지로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0만 원에 14대로에서 네. 48학교가 1억 정도 정액이 됐네요. 네, 네. 이게 작년에는 몇 학교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입교형을 하지 않고 100% 방문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송 임차료가 거의 100% 방문형으로 했는데 네, 작년 1억 6,800은 뭔가요? 그거는 그 나중에 추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야기하면 안 예, 되고. 예. 그래서 코로나.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하고 이어져 가지고 지금 임차료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또 1억이 올랐는데 예. 그때는 몇 학교가 했습니까? 그때는 48개 학교가 했긴 했지만 48 입교는 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8교 학교에 입교는 없었는데 네. 지금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건 작년에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당일형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입교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숙박형이 있고 당일형이 있는데 입교용으로 한 30개 학교는 당일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편성에 코로나 때문에 입교가 크게 많지 않았는데 비해서 뭐 1억 정도 증가했다면 23년도 편성인 거는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싶고요. 네네.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실외 프로그램 체험용품이 5,500만 원 잡혀 있죠. 네네. 실내시에 이게 일회성입니까? 몇 년마다 잡힙니까? 실내 프로그램 체험 용품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실제로 캘리그라피라든가 또는 이게 일회성으로 소모성입니까? 소모성도 많고요. 실제 비치용도 좀 있습니다. 이게 500만 원씩이 뭐였는데요? 500만 원씩 5번, 500만 원씩 6번. 학생이 한 10,000명 정도 오니까 그에 따른 이 500만 원이라는 측정이 뭘 말하는 거죠? 이게 500만 원 속에 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이 이 딱딱 되어 있지는 않고. 금액 딱 떨어지게 500만 원 해가지고 있는데 네네. 작년에 불용액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500만 원 그 체험용으로 그냥 이것저것 무조건 다 쓰는 거네요, 그죠? 현장에 나갔을 때 아이들한테 쓰는 어떤 계획성 있게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 체험용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체험용품용으로 그냥 무조건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이게 한복 체험 같은 것도 있어서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한복으로 좀 작년에 교체도. 비하면 2,7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증가된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5회, 작년에는 몇 회를 했길래 작년에도 500만 원 잡히셨습니까? 작년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점검 안 네, 되실 것 요거를 같으니까 한번 제가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시고 네네. 그다음에 모험 활동 강사도 보니까 20명으로 잡혀 있네요. 네네. 지금 20명이 모험 활동 강사가 20명으로 배치가 된 겁니까? 전체 강사 요원은 현재 32명 정도 세팅이 돼 있고요. 그 중에서 선택 프로그램이 있어서 기본 10개 과정 외에 선택 프로그램이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예상 인원수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모험 활동 강사가 있으면 파견 교사는 그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입교용 하면서 담임 교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모든 체험 수련 활동에 2명 이상의 지도 교사가 붙게 이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저희가 8개 반이 세팅이 돼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각 반별로 담임이 한 명씩 있어야 되고요. 자, 입교형으로 하면 학교에 인솔하는 교사가 따라 옵니다. 들어오죠. 네네, 같이 옵니다. 같이 오죠. 네, 그래서 한 반에 2명.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면 오시는 선생님 한 분하고 예. 저희 자체의 파견교사 선생님 한 분인데 학교에서 오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는 딱 인솔 교사만 옵니까? 아니면 부장 교사나 뭐 담임 인솔 교사? 교사만 반별로 한 명씩 옵니다. 인솔 교사만 네, 따로 옵니까? 네, 네.
그래서 야간에 어떤 업무 분장을 할 때는 파견교사 한 명이 무조건 붙어야 되는 겁니까? 수련 활동 저희 위치를 한번 오셔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교육원하고 수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그 산에 16,000평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수련 활동 과정을 기본 체험 과정을 할 때 아이들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견교사 그 초과 근무를 한번 받아봤어요. 네네. 한 4시간씩 딱 잡혀 있는데 네. 보니까 야간 교육 프로그램 생활지도도 있고 뭐 주간도 있고 이렇게 4시간씩 초과 근무된 거로 네네. 일주일에 2번 정도가 파견교사가 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네네. 일주일에 2번 정도 야간에 잡혀가지고 파견교사들이 네네네. 지금 하는 걸 하는데 이 야간 수당도 초과 근무 수당도 뭐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네요. 이게 일주일에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풀로 이게 학생 근무를. 인원이 보통 얼마나 들어옵니까? 학생이 지금 거의 한 10,000명 정도. 아니요. 하루 한 번 들어오는데 평균 200명 정도 들어옵니다. 평균 200명 예, 정도. 많으면 230명까지. 그럼 200명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한 반에 한 23명. 22~23명에서 인솔교사 1명 들어가고 파견교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조금 이해는 되는데 저희가 산에서 제가 아이들 들어올 땐 저도 같이 숙박을 하거든요. 그 산에 아이들이 어디서 굉장히 어떤 많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신경이 야간 빼고라도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야간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주간도 엄청 많고 아침도 많고 이래서 왜냐하면 아침 5시 반부터 6시 반부터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게 활동을 초과 하기 때문에 근무 그렇습니다. 수당이 보통 뭐 한 일주일에 그러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로 잡혀가지고 파견교사들이 지금 이 부분을 뭐 근무 수당으로 받고 있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파견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학교에 인솔교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 입교경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래도 파견교사의 부장교사나 아니면 뭐 담임교사로 이렇게 한 명은 당연히 들어올 거고 꼭 네.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근무수당 외에 나가는 비용은 조금 줄이는 게 좋겠다. 그런 걸 네,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393페이지 친구 세탁을 보니까 네. 이게 한 달에 480만 원씩 친구 세탁비가 듭니까? 아, 10달 하는 거죠. 네네네. 4,800만 원 올라왔고. 네네. 근데 작년에는 3,200만 원 올랐는데 50%나 맞습니다. 증가했어요. 요거를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유찰이 계속됐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실제 이불 하나만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100원을 제한을 했었고 타시도 보니까 경남은 5,500원, 경기는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유찰이 계속 이 됐었더라고요. 금액도 50% 이상 작년에 네, 비해서 네, 안 이렇게 그래도, 증가되고 예. 뭐 그래서 내화도 저희가 55% 이렇게 증가되고 그래서 동양경제연구원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 예산을 그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실제 뭐 그린토피아나 뭐 이런 월드 클리닝 같은 체인들도 저희가 단가를 다 뽑아봤거든요. 그 금액을 다 비교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좀 굉장히 낮은 가격에 기존에 하다 보니까 작년이 중소기업체가 낮은 가격이고 굉장히 지금 이제 좀 힘들었을 것 평균이란 같습니다. 말입니까? 지금이 평균이고 작년이 낮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 평균입니다. 일반적으로 6,120원. 저희들 볼 때는 50% 이상이 증가된 부분에 안 그래요? 저도 대해서는 이게 좀 걱정이 좀 50%, 됐는데 55%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나 싶어서 아무리 유찰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예산 책정이 실은 그 중소기업 업체한테 너무 가중하게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그리고 합니다. 청소는 안 합니까? 그동안 안 했습니까? 청소비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던데. 네네 청소도 지금 단가가 아니 그 그동안 저희 같은 경우 청소를 안 하고 있었다면서요. 에? 청소비 이런 것들도 갑자기 올라온 부분은 아니, 그동안 청소비는 청소를 안 계속- 하셨나 막 이런 부분도 들고 청소비는 있었는데 제가 학생교육원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교원하고 직원 인건비 빼고라도 이제 21억 3,500 정도가 세출로 잡혔는데 예산이 뭐 직속기관 운영비 2억, 기본 경비 7,500만 원, 시설 관리비 1억 8천, 계약제 직원 인건비 2억 2천, 공무직 인건비 뭐 실무사입니다. 1억 9천
이렇게 한 6억 6천 정도의 한 31% 정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건비 외에 한 31% 정도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41명 인원에 대해서 제가 업무 분장표는 봤지만 인원이 잘 배치가 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에 그 센터가 뭐 조직 재구조화에 의해서 뭐 울산교육과정 연구센터 이 설립 등등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너무 헷갈려요. 너무 센터가 많아가지고 헷갈리거든요. 예. 그래서 센터 이 각 센터의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각 센터에 이제 어떤 센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좀 짚어보고 이 센터들이 하면 요번에 울산교육과정 연구센터 요거는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직원이 다시 뭐 들어옵니까? 예,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뭐 언론에 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고. 그럼 조직 재해 구조화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이 타 기관하고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일몰을 시키고 일몰을 시켰습니다. 네. 일몰 시키고 저는 이제 그 정말 그 지난해 8월 7일 날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R&D 예산도 말씀해 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센터 이 부분 한번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할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할까요? 예, 제가 한 5분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6급 미래 인재 양성을 한다고 지금 돼 있네요. 신규 사업액이죠. 네. 지금 그 3억 3천 정도 6개월씩 해가지고 10명씩. 지금 우리 일반 공무원 중에 6급이 몇 명입니까? 약 400명 정도 됩니다. 400명 중에 20명을 선발해서 양성을 하겠다. 예. 이죠? 그 예. 기준이 뭐 어떤지도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는데 과연 그것이 과연 6개월씩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또 10명씩이라고 또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일반 6급 또 고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들인 것도 거의 한 6억 정도 든다고요. 1년에 한 6천만 원 정도 다 보면 그렇다면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20명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는 그 승진하시던 분에 대해서 한 1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해가지고 교육시킨다라든가 이런 방법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육청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제 13개 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1월 1일자로 이제 4개 교육청이 합니다. 그래서 전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개발, 재충전, 사기 진작 이게 세 가지 측면이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사기 진작이라도 그 6개월씩이나 무슨 사기 진작을 그렇게 합니까? 그 과정에 사기 진작 그리고 6급에 저 선발하는 기준 보니까 우수한 분들을 뽑는다 그러는데 내일 모레 5급 될 거 아닙니까? 5급 되면 또 교육받아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6급을 올라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좀 잘 이렇게 시키고 또 6급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 유아교육진흥원에 네,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네, 지금 마음토닥 맞춤형 상담. 맞춤형 상담이라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그 유아 특수과하고 네. 일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아특수과는 지금 유아 상담 학부모가 네. 상담소를 찾아가서 유아 상담한 이후에 그 이제 돈을 청구하면 이제 유아특수교육과 사후에 상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24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새 사업은 그 유아교육법 제6조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안에 상담과 보호자 교육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그래서 때문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네. 의무 조정을 제대로 해서 네. 이중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특수과 과장님하고 네, 협의해서 우리 또 결정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둘 중에 하나는 네, 뭐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리고 로봇은 어떻게 됐어요? 말씀 로버트는 저희들이 아니, 일단 1,500만짜리 그거를 1,900만 원 그렇게 정도 합니다. 교육감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안 해갖고 하는 거는 막 축자사자 하려고 해서고 네,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순위가 있는데 일단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잡는 것으로 정책관에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네, 좀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한 대 1,98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우리 시청위원님. 예, 교육연수원요. 사업설명서 265페이지 학교 폭력 대응 및 역량 강화 교원 직무 연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도 좀 작아지고 새로 지금 79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너무 뭐 문화예술체험 미실시로 예산을 감액됐다면서 이게 금액이 좀 이 엄호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신청이나 희망하는 사람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희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등, 중등에도 보면은 교원지원센터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더블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걸 갖다가 어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걸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교권을 이제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그냥 형식적으로 저는 뭐 금액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놔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원센터로 주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하면서 또 우리가 그 AI 연수 같은 거 이런 것도 강화해서 하고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 그거 다 없어진 그런 부분은 연수가 필요한데 그것도 아까 앞에 의원님 뭐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예술 체육 쪽으로 연수를 좀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19페이지에 그 영양사 역량 강화 연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영양교사가 아니고 교육공무직이죠. 영양사죠. 예, 이게 연수가 도중료가 있는데 이건 영양사죠. 예, 이거. 맞습니다. 그럼 영양교사는 있습니까? 예, 영양교사도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그럼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영양사가 엄청 많은데 이거 40명으로 돼 있네요. 이제 매년 하니까요. 매년 한데에도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모든 학교를 비울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뭐 영양교사에 지금 그럼 우리가 여기 보니까 전문 교과로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 예? 전문 교과로 해가지고 나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 내용에 보면 급식 관련 전문 교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영양교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목이 영양 쪽의 전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업을 하네, 그죠? 예. 그럼 이런 부분도 영양사 부분도 우리가 학교 그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급식의 그 식당 개발 뭐 전통 음식 같은 그런 지역 특산물 쪽으로 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교육연수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그 한 6억 이상의 우리 그 인건비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관리 부분에. 그래서 모두 이게 연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여러 개 많습니다만은 제가 따로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네, 그럼 하겠습니다. 설명을 보충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참고적으로 내일 우리 각 의원님들 간에 개수 조정 해야 할 것을 자료를 내일 제출받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이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앞에 했던 분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념을 해 주셔서 충분하게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원,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개수 조정 전까지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반부터 계속해서 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중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교육수료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